예전에 알아본 사건인데 복습 차원에서 짧게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랜드라는 지역이에요. 좀 외곽이야. 1986년 1월 1일 이 동네에 사는 어부가 신정을 맞아서 동네 집 앞에 낚시하러 여기 강가를 나왔어요. 낚싯대 이제 뭐 지렁이 끼고 걸어놨어. 물고기 입질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뭐 할 게 없어요. 심심해가지고 이제 주변 경치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웬 옷장처럼 보이는 나무 상자 하나가 있더래. 강가에 옷장을 왜 버리냐고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옷장이 아니야. 나무 상자라고.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사람이? 괜히 호기심 생겨 안 생겨? 아저씨가 그래서 어디 보자, 안에 뭐가 들었을라나 열어보려니까 못질을 하도 해놔가지고 이게 도저히 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바로 끼워서 당겨야 돼. 이 상자요, 가로 1.8m, 세로 1m, 두께가 60cm쯤 됐는데 딱 보면 어때? 관으로 쓰기에 적당한 크기란 말이에요. 낚시하던 아재도 같은 생각이었지. 심상치 않아 보여가지고 경찰 불러요. 그래서 경찰이랑 이 낚시 아재가 같이 둘러싸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힘들게 열었어. 보니까 이게 관이 맞더라고. 안에 토막나서 부패된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관을 강에 띄워 버린 것 같은데 시신이 토막나 있어요. 살인사건이잖아.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데 뭐 썩어가지고 안 돼. 상자도 언제 버려졌는지 어디서 떠내려온 건지 알 방법이 없다고. 뭘 해볼 수가 없어서 미제로 남았거든요. 그리고 2년 만인 1988년 경찰에 실종신고가 들어옵니다. 자기가 정신과 의사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실종됐다는 거야. 경찰이 그 환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자기 집이 아니고 여기서 하숙하던 사람이더라고요. 집주인에게 이 사람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 있대요. 그러니까 의사를 자주 만났나 봐. 정신분열증이 있는데 가출했는지 갑자기 도망가서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지. 실종 사건이기도 하니까 경찰은 동네를 돌면서 이 사람을 누가 알고 언제 봤는지 찾아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대신 집주인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이 집 주인인데 6년 전 혼자 캘리포니아에 와서 이 집 사더니 장애인이나 노인 전용 기숙사를 연 거래요. 그럼 여기 들어올 사람들은 대체로 좀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을 거 아니야. 근데도 이 사람은 돈을 안 받고 치료를 다 해줬다는 거지. 지역사회 복지에 큰 기여를 해와서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근데 이상한 건 이 여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대체로 다들 칭찬을 하는데도 말을 들어볼수록 희한한 소리들이 자꾸 나와요. 이 여자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기숙사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을 시켜. 몇 달에 한 번씩 지하실과 뒷마당에 나와서 뭔가를 파묻고 있대요. 경찰이 다시 찾아갔어. 기숙사 주인 또 만납니다. 자기 말로는 계절별로 꽃을 바꿔 심는 거래. 그러면서 경찰도 손님이니까 자기가 커피 좀 사오겠다는 거지. 그동안 집 좀 둘러보면서 기다려달래요. 그 틈에 경찰이 뒷마당에 나가봤어요. 아이 진짜 꽃만 심어져 있어. 특이할 거 없고. 경찰은 그럼 어때? 2번이나 찾아와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인데 의심한 게 미안할 거 아니야. 그냥 갈까요? 했는데 커피 사러 나갔잖아. 예의상 이것만 받고 얼른 돌아가자. 야, 우리 수사 방향 다시 짜자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이 안 와요. 누구냐? 이 기숙사의 주인은 59살의 도로시아 푸엔테라는 여자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푸엔테가 안 오니까 경찰은 생각이 다시 바뀌겠지. 아, 이발 쨌구나. 뭔가 있다. 집을 조사해봅니다. 얘기 듣기로는 무료로 운영한다는데 아니 월 5,000달러를 넘게 벌고 있더라고. 600만 원씩 매달 들어온다는 거야, 통장에. 그리고 이 집이 공동명의예요. 동업자가 있다는 거잖아. 이 사람 찾아보려고 했는데 죽었다네. 기숙사 사는 사람들 말로는 코데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대요. 코데인이 진통제야. 근데 의사 처방 없이는 못 사는 마약류입니다. 동업자가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니까 도로시아 푸엔테는 어떤 식으로든 이거
이 모든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분명히 보인다고. 그럼 동네 사람들이 한 말들도 신빙성이 생기는 거고요. 진짜 뒷마당에는 꽃만 심었을까? 경찰이 흙 한 줌 이렇게 가져다가 조사해봤는데 세균이 나와요. 세균의 종류가 문제인 거야. 시체가 썩을 때 생기는 세균이더라고. 경찰이 3번째 출동합니다. 땅 팠어. 진짜 시체 나왔어. 7명이나 돼요. 실종 신고된 사람은 없었는데 1명도 아니고 무더기로 나왔잖아. 이 집 사는 사람들 다시 다 조사해보니까 그동안 사라진 사람은 78명이나 된대요. 연쇄살인의 가능성이 생긴 거야. 하지만 이 할줌마 이미 런치고 없잖아. 그때 커피 사다 준다면서 도망간 것 같아 아무래도. 미국 전 지역에 수배됩니다. 푸엔테는 로스앤젤레스로 4년간 도망가 있었어요. 여기서 또 어떻게 노인연금 수령자 하나를 알게 됐나 봐. 이 연금을 빼돌리려고 범행 계획을 다시 세웠다가 연금 수령자 노인이 수배 전담 보고 신고해서 이 할줌마를 잡은 거지. 살인 혐의로 재판받았는데 130명 이상의 증인과 대질신문하면서 범행이 결국 입증됐어요. 기숙사 들어온 사람들에게 수면제 먹이고 질식시켜서 죽인 뒤 마당과 지하실에 묻었던 거지. 그 위에 꽃을 심고. 이렇게 하면 기숙사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들어갈 생활비가 절약되겠죠. 그리고 사망 신고를 안 하니까 계속 수용 인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가족들에게서 생활비가 들어올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뭐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80년도까지 엄청 많이 하던 수법입니다. 이게 도로시아 푸엔테의 범행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다 인정했고요. 사람들 진술이나 증거도 일치해. 사건 끝났어. 그러면 도로시아 푸엔테 이거 이 할줌마 어쩌다가 이런 인간이 된 건지를 좀 알아볼 차례입니다. 1929년 1월 9일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로 도망갔던 건가 봐. 고향이니까. 8살의 아빠가 결핵으로 사망했고 엄마는 다음 해에 차 사고로 죽어. 고아원 들어가 살았거든요. 16살에 결혼해서 딸도 둘 낳았지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큰 딸은 친척에게, 작은 딸은 아예 해외로 입양 보냅니다. 셋째도 임신했는데 제대로 먹질 못해서 유산했어요. 가난이 계속되니까 남편에게 이혼당해.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가정을 꾸리는 데 집착을 해요. 5번 결혼하거든. 남자에게 좀 의지하고 싶었던 거겠지. 근데 다 이혼해가지고 혼자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돼.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해야겠죠. 수표 위조해서 자금 만들고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립니다. 이것도 다 걸려서 교도소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출소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집에 들어가 살면서 돌보는 간호사 보조를 시작했는데 이 일을 하다가 사회적 약자들이 정부 연금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거 빼돌려 볼 생각으로 그동안 번 돈을 털어 가정집 하나 사서 기숙사를 운영했던 거고요. 처음엔 노인들에게 술 먹이고 연금 수령인을 자기 이름으로 고치게 시켜서 돈을 가로챘는데 이것도 들켜서 사기로 체포됐어요. 근데 초범이고 금액이 작아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니까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지. 기숙사 운영비 줄이면은 자기가 이익이 더 클 것 같아.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비용 지출. 푸엔테는 이거를 살인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지네 기숙사 들어온 사람들에게 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 죽였어요. 시신은 마당과 지하실에 파묻고 그 가족에게는 계속 자기가 가짜 편지를 써. 살아있는 것처럼. 잘 지내는 것처럼 안부 전하고 만나려고 오려고만 하면 아프다.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미루면서 치료비만 계속 뜯어낸 거지. 여기 살던 사람들 중에 뭐 노숙자가 많았지만 대부분은 가족이 있었대요. 문제는 이 가족이 피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일단 멀어서 만나러 오기가 쉽지 않고 만나려고만 하면은 미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푸엔테가 막아. 입원했다.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치료하고 괜찮아지면 연락하겠다. 그러면서 범행을 숨겨왔고. 이렇게 사람을 묻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 그래서 목수 불러 관짜게 했고 거기에 시신을 담아 강물에 버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우연히 낚시하러 나온 아재에게 발견되면서 사건이 드러난 겁니다. 재판이 1993년에 시작됐고요. 1년 만에 끝났어요. 푸엔테 기숙사에서 실종된 사람은 80명이나 됐는데 재판에서 밝혀진 거는 25건 뿐입니다. 거기서도 살인 혐의는 9건밖에 확인이 안 됐어요. 대부분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미 범행 끝나고 뭐 땅에 묻고 하면서 훼손도 됐고 증거가 모자라요.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푸엔테는 기숙사 사람들이 다 자연사했고 시신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지가 기억이 안 난대. 아무 신빙성이 없지만 이게 거짓말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얘 말을 믿어줘야 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여기에 변호사가 감성팔이 끼워서 거들어요. 우리 의뢰인은 고아원에서 학대받아 자랐고 커서는 자기와 같은 처지의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돈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로 범죄를 저지른 거래. 사건 맡은 검사는 이 할매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어야 할 사람은 본인뿐이고 푸엔테가 속죄하는 건 죽음만이 유일한 형벌이다. 사형해야 된다. 구형 요구했어요. 여기에 배심원, 죄는 씻을 수 없지만 푸엔테가 이렇게 된 거는 고아원에 있을 때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다시 뭐가 올바른지 가르쳐줘야 된다. 죽음이 유일한 형벌이면은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몇 없다. 이러면서 막 감형을 시키려 그래. 아니 60 먹은 할줌마에게 이제 와서 뭘 가르치고 뭘 감형을 왜 해. 쥐약 처먹은 소리 하고 있어. 재판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불쌍한 척 하면은 봐주고 싶은가 봐. 어쨌든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게 형벌의 목적이니까요. 존나 감수성 쩔어. 결국 도로시아 푸엔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나왔습니다. 9명 죽인 건 확실하고요. 정황상 80명이 더 넘을 것 같은데 살려준 거야. 캘리포니아가 사형을 하던 때예요, 이게. 근데도 이렇게 나왔어. 엄청 많이 봐준 거야. 교도소에서 이제 18년 들어가 살다가 82살에 늙어서 자연사했습니다. 존나게 잘 살다 간 거죠. 사건이 여기까지예요. 1988년 미국 캘리포니아 레들랜드에서 일어난 죽음의 집 사건이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도로시아 푸엔테 연쇄살인 사건이었고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들 다시 대본을 수정하고 있어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짧게 압축해서 잠깐 알아보는 식으로 계속 간간히 준비하겠습니다.